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는 건물 몇 개 올리는 게 다가 아니죠. 하나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직접 효과 또는 클러스터 효과라고 부르는데, 과거 실리콘밸리가 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순유입 인구를 기록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업 이전뿐 아니라 고용 증가와 인구 유입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텍사스의 대표적인 도시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 이런 주요 도시의 경제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텍사스에서 큰 돈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기업들이 이전을 했다 보니 전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장도 지어야 되죠. 건설 시장도 어느 정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 뭐가 필요합니까? 삶의 터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가계대출, 그리고 기업대출, 상업용 부동산 금융, 이런 지역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도 함께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추천을 해드렸습니까? 바로 56달러대에 추천을 해드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지금 6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0% 분의 수익분이 나와준 쉐브론보다는 수익분이 작지만 저는 수익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의 수익분 또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헌터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여 년 전 만약 누군가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 애플, 구글, 메타, 인텔, 시스코, 엔비디아, HP, 넷플릭스, VM웨어, 팔란티어, 팔로알토,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모두 이 실리콘밸리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팔로알토 역시 바로 그 생태계 속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모이고 가장 돈 많은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하고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탄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혁신이라는 단어의 중심에는 항상 실리콘밸리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대기업들이 실리콘밸리를 떠나 텍사스로 본사나 핵심 기능을 이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슬라, 오라클, HPE, 쉐브론, 찰스 슈왑, 그리고 X가 텍사스를 새로운 거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필 왜 기업들은 하나같이 텍사스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단순히 기업 이전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중심축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는 그 변화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글, 메타, 넷플릭스, 엔비디아, 시스코, VM웨어, 팔란티어, 그리고 팔로알토,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단순히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인재와 자본, 스탠포드 대학, 그리고 창업 문화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세계 최대의 혁신 클러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하죠. AI가 등장을 하고 이 AI는 데이터 센터를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공장이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고 이 공장들을 지을 만한 수천 에이커의 부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기업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리콘밸리에서 계속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때 텍사스가 등장하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싸니까 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월가는 그보다 훨씬 큰 변화를 보고 있었죠. 실제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314개의 기업 본사 이전을 유치를 했고 그 중에서 157개가 이 실리콘밸리가 속한 캘리포니아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텍사스는 폴튼 500 기업 수가 순증한 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주로 이전한 폴튼 500 기업 상당수가 텍사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업들은 왜 하나같이 텍사스를 선택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단순히 세금 때문에?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업은 절대로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치로도 움직이지 않죠. 물론 정치적으로 움직인 기업 있었죠. 바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자녀 사비아 알렉산더 머스크. 사비아 알렉산더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6세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성별 불쾌감 관련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18세가 된 직후에 캘리포니아 법원에 법적 성별 변경과 이름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를 승인을 했고 새로운 출생 증명서도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비아 알렉산더 머스크에서 비비안 제나 윌슨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는 어머니 저스틴 윌슨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였고, 법원 서류에는 생물학적 아버지인 일론 머스크와 어떤 형태로도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개빡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를
승인을 해준 좌파 성향의 지역인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이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로 움직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같은 제품을 만들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월가도 항상 그것만 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수백조짜리 회사를 운영하는 CEO라면 어디에서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세금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공장 하나 짓는데 몇 년씩 걸리는 곳일까요? 아니면 부지를 더 넓게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인허가 더 빠른 곳일까요?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 주가 바로 미국에서는 텍사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주 개인 소득세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과 다양한 투자 유인책을 장점으로 꼽죠. 물론 이것만이 이전의 이유는 아니지만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이 세금 때문에 갔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최근 기업 이전을 분석한 CBRE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전 사유는 세금뿐 아니라 사업 환경과 부동산 비용, 그리고 운용 통합, 성장 기회, 인력 확보 등으로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텍사스에는 기름이 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도 다른 주에 비해서 기름이 많이 나는 지역이 텍사스다 보니까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낮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도 실질적으로 기름이 많이 나고 있는 알버타 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가 속한 온타리오주 세금 13%씩 냅니다. 그리고 집값은 미친 듯이 비싸죠. 그래서 토론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온타리오에서 알버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여러분, 현재 세상은 계속해서 AI로 발전이 되고 있죠. AI 시대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전력이죠. AI 같은 경우에는 서버 한 대로 돌아가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만 개의 GPU와 거대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24시간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전력 회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텍사스에는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 전력과 천연가스, 송전망, 산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인프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현재 텍사스로 이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테슬라 본사를 팔로알토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 정치가 싫어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수천억 달러짜리 기업이 단지 이 사건 때문에 기업을 옮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자동차를 만들려면 엄청난 공장이 필요하고 전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류망이 필요하죠. 그리고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텍사스 오스틴에는 이런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부지와 함께 확장성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오스틴의 기가 팩토리는 테슬라의 핵심 생산 거점 중 하나가 되었고 향후 로보택시와 AI 관련 생산 전략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에 이어서 오라클,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 최대 데이터베이스 기업 중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 AI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AI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AI는 클라우드가 필요하죠. 이거에 관련된 기업이 바로 오라클이었고, 오라클은 2020년에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을 했고 현재는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오라클에 이어 HP에서 분사한 HPE 역시 텍사스 휴스턴으로 본사를 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HPE는 AI 서버와 슈퍼컴퓨터, 그리고 기업용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장비 전부 만드는 회사죠.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이 회사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AI 기업만 텍사스로 이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50달러대에 추천을 해드린 정유사 뭡니까? 쉐브론이죠. 쉐브론 현재는 190달러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40%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 이 쉐브론처럼 제가 매매하고 있는 미국 주식 종목들, 제가 운영주의 이 헌터 리치 클럽에다가 공유를 항상 해드리고 있으니 그 다음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되어 있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헌터 리치 클럽 링크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쉐브론, 실질적으로는 석유 에너지 기업인데 정유시설과 천연가스, 석유화학, 그리고 송유관,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기업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텍사스는 어떤 주입니까? 기름이 넘쳐나는 주입니다. 한마디로 쉐브론 입장에서는 AI 시대에 필요한 전기는 결국에는 석유 에너지와 천연가스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미리 포착을 했다 보니 캘리포니아보다는 효율이 좋은 텍사스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상장한 스페이스X 어떻습니까? 현재 스페이스X의 본사는 텍사스주 남부의 스타베이스에 위치해 있죠. 왜냐면 이 스타베이스가 속한 텍사스 최대 도시 휴스턴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발사 기지가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 입장에서도 협업을 하기 좋은 위치인 이 텍사스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 공통점이 보이시죠? 자동차 회사, 에너지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금융, IT 기업 전부 업종은 다릅니다. 그런데 선택한 곳은 같죠. 바로 텍사스.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기업들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이동하는 방향에는 항상 돈이 따라가죠.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들만 텍사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까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 이동이 부동산과 전력, 건설, 데이터 센터, 유틸리티 산업을 함께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죠. 기업이 새로운 도시에 공장을 세우면 그 다음에는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직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이동이 활발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에 딸린 가족들, 협력업체, 물류회사, 건설회사 이런 모든 산업이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이동을 한다는 거는 건물 몇 개 올리는 게 다가 아니죠. 하나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직접 효과 또는 클러스터 효과라고 부르는데 과거 실리콘밸리가 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순유입 인구를 기록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업 이전뿐 아니라 고용 증가와 인구 유입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텍사스의 대표적인 도시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 이런 주요 도시의 경제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텍사스에서 큰 돈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기업들이 이전을 했다 보니 전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장도 지어야 되죠. 건설 시장도 어느 정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 뭐가 필요합니까? 삶의 터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가계대출, 그리고 기업대출, 상업용, 부동산 금융 이런 지역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도 함께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추천을 해드렸습니까? 바로 56달러대에 추천을 해드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지금 6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0%분의 수익분이 나와준 쉐브론보다는 수익분이 작지만 저는 수익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의 수익분 또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 중인 이 홈페이지 칼럼에다가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되어 있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크립토 헌터 칼럼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로 이동하는 기업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영상의 핵심은 텍사스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은 항상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는 그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미국 경제의 큰 흐름을 여러분들을 위해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종목 하나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읽는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깊이 있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